나주 읍성 서성문 일대 수수께끼 두 가지. 나주는 왜 영화 군도의 배경이 되었는가? 2014년에 개봉한 영화 군도는 하정우, 강동원, 마동석, 이경영 등이 캐스팅되었고 누적 관객 477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액션과 코믹이 적절히 버무려진 주관적인 입장에서 재미있고 인상적인 영화였죠.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반과 탐관오리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던 조선 1862년 철종 13년. 한일합방되기 48년 전입니다. 힘없는 백성의 편이 되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적대인 군도 지리산 추설이 있었습니다. 잦은 자연재해, 기근과 관의 횡포까지 겹쳐 백성들의 삶이 달로 피폐해져 가는 던 암울한 시절. 나주 대부호의 서자로 조선 최고의 무관 출신인 강동원, 아니 조유는 극악한 수법으로 양민들을 수탈하여 삼남지방 즉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최고의 대부호로 성장합니다. 한편 소, 돼지를 잡아 근근히 살아가던 천한 백정 하정우, 아니 돌무치는 죽어도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을 당한 뒤 군도에 합류하여 지리산 추설의 신 거성 도치로 거듭납니다. 뭉치면 백성, 흩어지면 도적. 망할 세상을 뒤집기 위해 백성이 주인인 새 세상을 향해 도치를 필두로 한 군도는 백성의 적, 주윤과 한판 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핍박당하는 백성과 대부호가 공존하는 공간, 의적대인 군도와 백성을 수탈하는 관아의 공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무대인 나주 읍성입니다. 감독은 왜 나주를 이 영화의 배경으로 선택했을까요? 19세기의 나주가 어땠길래? 오늘은 나주 읍성 서성문 일대 두 가지 수수께끼를 풀면서 군도의 배경이 된 도시 나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두둥밥,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시작. 첫 번째 수수께끼. 나주 읍성에 절이 있었다고? 나주 서성문 안석등, 보물로 지정된 몇 안 되는 석등 중 하나입니다. 이 석등은 원래 나주시 서성문 안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일본 총독부에 의해 1929년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어 보관되어 왔습니다. 2017년 보존 처리를 거쳐서 현재 국립나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석등은 다른 여러 석등들과 비슷하게 불을 밝혀두는 화사석을 중심으로 아래는 3단을 이루는 받침을 두고 위로는 지붕돌과 머리 장식을 얹었습니다. 받침에 새겨져 있는 기록을 통해 고려 선종 10년인 1093년에 석등을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부분의 조각은 둔중한 편이지만 지붕돌의 형태가 장식적인 공예기법을 보이고 있는 특이한 고려시대 작품으로 통일신라시대의 팔각형 석등의 양식을 이어받으면서도 그 구조와 조각이 우수해서 보물로 지정된 석등입니다. 한국 건축사에서 숱하게 등장하는 이름난 불교유산이죠. 그런데 이 석등은 고려시대엔 절에 있었을 텐데요. 원래 석등이 있었던 서성문 주변엔 불교유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석등의 원래 위치가 서성문 근처라면 분명히 근방에 절이 있었을 텐데요. 이유가 뭘까요? 추측하건대 아마도 조선시대의 나주 읍성이 전남의 행정중심지로서 위세를 떨치던 곳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영화 군도는 19세기 나주가 배경인데 이 영화를 보면 조선시대 나주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조선시대 이전인 고려시대 나주 읍성 일대에는 지금과는 달리 불교 시설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유교 국가인 조선의 전남 행정중심지 나주엔 유교 시설이 많았지만 불교 국가인 고려시대의 나주엔 사원과 사찰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변화는 나주만의 특별한 역사라기보다는 거의 전국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충남 아산 온주와문과 향교 주변의 당간지주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기록으로도 남겨진 곳은 영주의 세계유산 백운동 서원도 있고 서울의 도봉서원도 있었는데 두 군데 모두 불교의 절터를 허물고 유교의 서원을 지은 것이었죠. 도봉서원지 즉 영국사터는 지금도 불교와 유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민속문화를 간직한 세계유산 병주 양동마을에서도 아주 쉽게 불교의 석재들을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조선시대 유교유산으로 남아있는 향교, 서원, 동헌, 객사 등은 고려시대의 불교유산으로 조성된 터 위에 조성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지요. 석등이 있었던 나주 서성문 근처는 지금은 주택가로 조성되어 있고 대규모 건축군으로는 국내 최대의 향교인 나주향교와 39-17마중이라는 민간복합시설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두 공간 모두에서 불교 유산들이 확인됩니다. 나주향교 대성전의 주초석 등은 사원의 주초를 재활용한 것이고 주변에도 재활용이 의심되는 석재가 많이 확인됩니다.
바로 옆 30-17마중에는 최근에 조선시대 후기의 석재포탄과 함께 석등으로 추정되는 부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고려시대 나주읍성의 서북쪽인 현재 나주향교 일대에는 불교 관련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주 서성문안 석등은 나주향교 일대에 있었을 그 절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절에 있었던 석등을 나주읍성 서성문으로 옮겨왔을 가능성도 있고 아직 연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나주읍성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의 나주읍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수께끼. 터키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사원과 한국의 나주향교의 공통점이 있다고? 향교는 조선시대에 운영되었던 국립교육기관입니다. 서울엔 성균관과 오부학당이 있었고 각 고을마다 향교를 세웠어요. 성균관을 오늘날 서울대라고 한다면 나주향교는 전남대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지금의 전남대는 광주광역시에 있지만 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향교는 광주가 아닌 나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전남의 중심지는 현재의 광주광역시가 아니고 나주였기 때문입니다. 전남의 행정중심지가 나주에서 광주로 옮긴 이유는 영화 군도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영산강을 줄기로 해서 넓게 펼쳐진 허남평야를 품고 있는 나주는 그야말로 곡창질의 전남의 중심지였고 그 때문인지 나주향교는 물론 나주의 객관으로 얼마 전 보물로 승격된 금성관 역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지금은 인구 10만의 작은 소도시가 된 나주지만 몇몇 건축물을 통해서 조선시대 나주의 위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주향교는 다양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내게 가장 흥미로운 건축은 바로 유생들의 기숙사인 동제와 서재입니다. 여러 칸의 방이 마련된 나주향교의 동제와 서재는 전국의 모든 향교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강의실 역할을 했던 명륜당의 양옆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숙사는 성균관을 제외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지요. 물론 소슬지붕이 있는 명륜당과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성균관을 재건할 때 벤치마킹했다는 대성전도 나주향교를 찾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나주향교와 성균관을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저 아름다운 조선시대 교육의 전당인 명륜당과 동서재를 왜 잠꼬만 놓을까? 다른 향교의 방의 수가 적어 대규모 교육이 어렵지만 성균관과 나주향교는 기숙형 교육공간으로 아주 훌륭한 시설입니다. 나주향교의 동제와 서재, 명륜당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만 구성된다면 훌륭한 호텔식 교육시설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나주향교의 교육 시스템이 부활한다면 나주를 대표하는 멋진 콘텐츠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주향교는 고려시대까지 절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성전을 맡아주고 있는 기둥들의 초석은 분명 사찰의 초석이고 주변에서는 다양한 불교물이 출토되고 있으며 유명한 나주 서성문 석등이 보관되고 있었던 서성문은 향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나주향교를 찾게 된다면 목재가 아닌 석재를 유심히 보세요. 불교의 흔적을 찾는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눈을 세계로 돌려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사원은 기독교 성당이 이슬람 모스크로 개조되어 사용되었고 이후에는 박물관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시 사원이 되었죠. 스페인 코르도바 대성당도 이슬람 모스크가 기독교 성당으로 개조되어 사용되었죠. 인도, 캄보디아의 종교유산들 역시 다양한 종교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전 세계의 건축물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주향교의 정문은 참 소박해서 문 안쪽에 웅장한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민가가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외산문이 지키고 있지만 원래 그 앞을 지키고 있던 홍살문이 대성전의 정문 앞 완사천 근처에 있었을 것이고 그 옆에 하마비가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홍살문이 없어졌고 하마비는 외산문 인근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변은 향교전을 비롯하여 넓은 공간이 있어서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 나주향교의 아름다운 공간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는 향교의 서편으로 붙어있는 민간복합 공간 마중의 언덕입니다. 주변으로 주택이 많아 근처에서는 향교의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고 향교가 워낙 넓은 공간이라 높고 거리가 있는 곳에서 봐야 그 규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안녕.